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TV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밀린 컨텐츠 편집하면서 이따가 오후에 출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릴 컨텐츠는 배달대행 사무실을 고를 때 신생업체를 골라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셨던 형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중견 사무실은 오히려 고이고 고여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신생업체는 콜이 너무 없진 않을까요? 등등 해서 걱정되시는 부분들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생사무실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을 경험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신생사무실 경험했던 건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무전기 시절서부터 했었잖아요. 그때 대전의 배달대행 업체 모두가 신생업체였었기 때문에 체계라는 게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사무실마다 고인물 분들이 계시고 사무실 관리자분들의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제가 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좀 얻을 수도 있을 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저마다 다 새롭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서로 물어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생업체의 특징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대차가 불가능해요. 안 빠지는 콜이건 잘 빠지는 콜이건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중견업체보다 똥콜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기사님이 어차피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님 수가 적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콜은 내가 가야지 라고 느낌이 확 옵니다. 불만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안 가면 이쪽에 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콜 빠지는 걸 보면 단번에 안단 말이죠. 제가 아니면 다른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빼면 뺐지 어떻게든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친해집니다. 왜냐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빼요. 콜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적으면 적어서 힘들게 되는데, 그거를 몇 명 안 되는 기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겪고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이 이게 배가 됩니다. 얘기를 나눌 일도 많고요. 나중에는 정말 친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신생업체 2곳에서 일을 했을 때 정말 친해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일할 때도 서로 이렇게 시너지 내면서 끈끈하게 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우리가 배달대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신생업체에 있을 때 콜이 정말 안 뜰 때가 있어요. 이제 비수기죠. 콜이 없게 되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형동생 하는 기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콜 양보를 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먼저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콜을 뺏어가고 있는 것 같고, 형님이나 동생분들 상황 힘든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콜 찍기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도 찍긴 찍어야 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자리를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어떻게든 버티면 영업을 필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만들곤 하거든요. 그거를 못 버티고 나가버리면 사무실에서도 기사님들이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돼서 영업할 마음을 이렇게 상실해버립니다. 비수기라도 버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업 때문이죠.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다 버티고 나중에 사무실이 점점 커져요. 사무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회의 장이 열립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오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일반 프리기사님으로 남을지 아니면 그 오퍼를 받을지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이 오퍼를 하면 사무실 관리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업체를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를 받을 정도가 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 프리기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가. 그리고 중견업체에서는 이런 오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무리해서 일을 계속하지 않는 이상 바라봐 주지 않아요. 기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100명, 200명 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리직 분들도 10명에서 한 20명 왔다 갔다 하시겠죠.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인원이. 프리기사 외에 다른 제안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견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견업체는 기사님과 콜의 밸런스가 좋을 확률이 큽니다. 자리를 잘 잡은 사무실 같은 경우 기사님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함부로 뽑았다가 이게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뽑은 만큼 상점 영업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 상점 영업이 여의치가 않게 되면 원래 있던 기사님들에게 이게 피해 아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신생업체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콜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안정적인 부분이 사무실 자체가 이렇게 업력이 있다 보니까 배달 대행에 경험 많으신 관리자나 기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헤쳐나갈 여지가 많죠. 제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대개는 잘 받아주십니다. 신생업체에서는 마음 맞는 몇몇 분들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기사님들 숫자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흐릴까봐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도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봐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금이나 보험 같은 일들도 저희가 일반 프리 기사이기 때문에 원래 혼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세금이나 보험을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중견 사무실에서 그 일명 고인물 파티라고 하죠. 콜 딜레이나 블라인드, 뭐 이렇게 뭐 편가르기, 상점과 단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자면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다른 사무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고인물 사무실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신생업체에서 아무리 영업을 해봐야 이 상점이랑 담합을 했기 때문에 입지가 이렇게 굳건하거든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업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 사무실에서 기사님을 뽑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이렇게 원스텝, 투스텝 본인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게 곧 이제 겨울이 오거든요.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생업체는 아무리 일을 못하는 저라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몸을 그쪽으로 던진 케이스지만 돌이켜보면 맨날 살얼음 같은 하루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그때 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좀 안정적이게 배달 대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달 대행 사무실, 신생업체와 중견업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배달 대행 장비 끝판왕 찾기, 그리고 배달하는 우리의 이야기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요. 배달 대행 용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매해서 피드백 드릴 예정이고요. 배달하는 우리의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채택해서 컨텐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쉬시는 형님들은 푹 쉬시고 일하시는 형님들은 오늘도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하러 가봐야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